자, 한번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텍스트 있죠? 그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평, 이제 격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평 김전의 용신론.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용신은, 자, 텍스트 좀 써볼게. 한번 보자. 자, 용신. 이렇게. 지금 용신이 이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 용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용신이라는 말은 어쨌든 그 체하고 대비되어서 쓰는 말이니까 팔자 8글자에서 1원, 그러니까 이제 일주에 1원이 체면은 그 다음에 용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나 그 준호 형님이나 예를 들어서 1원이 다 기토 1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토를 채로 보면은 용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신이 원령이 일단은 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간을 채로 놓으면 월지를 용으로 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자 전체를 채로 놓을 수도 있겠죠. 팔자 전체를 8글자 전체를 채로 놓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팔자 전체를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 원래는 이제 기토가 채다. 그러면 뭐 월지 신이 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팔자 전체를 채다라고 하면은 그 팔자를 우리가 이렇게 채로 할 때 하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형님 같은 경우는 칠살이 투해가지고 격을 이루니까 뭐 종살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리오님 같은 경우에는 정관격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정관격이라고 부르는 게 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격국용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체형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일단 정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부옥용신이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그죠? 팔자가 신간격이면 팔자의 신간격이면은 식상이나 재나 관을 우리가 용신으로 쓰고 부옥용신으로 신약격이면 인수나 비견을 우리가 팔자를 방조지신 그러니까 도와주는 지신을 가지고 부옥용신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 이러면은 상대가 얘기하는 용신, 내가 얘기하는 용신이 서로 의미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용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용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말하는 용신은 이론을 채로 정했을 때 월지를 우리가 용신으로 일단 정하는 거예요. 이론을 채로 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신을 우리가 이제 각각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 가지고 용신에다가 그 타이틀을 붙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월지 자체를 가지고 이론에 대비한 용신을 가지고 격국을 정할 때 그러니까 격국용신이라는 말을 써요. 격국용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용신은 격국용신인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용신 이러면 그건 격국용신이 돼야 돼.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팔자 공부하는 애들이 용신 이러면 다 그 부호용신을 용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막 틀린 얘기고 그냥 용신 이러면은 그건 격국용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뭐다 이러면 이 팔자의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칠살격입니다. 칠살격. 격이 예를 들어서. 예? 아니 칠살패인이라는 것은 팔자의 격국 성격, 그러니까 명을 이거 정한 거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칠살격에 일단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 칠살격. 칠살격이 체. 예. 이제 그때는 그렇지. 칠살격이 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상신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칠살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살격이라는 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칠살격에 대비되는 용이 뭐겠어요?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상신도 용신이 되는 거야. 상신도. 그 상신도 결국은 용신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격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신격이라고 하자. 식신격. 어떤 사람이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자, 이 사람의 팔자의 체는 식신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용신이 식신인 거잖아, 용신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팔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자,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팔자의 체는, 이론은 식신은 아닐 겁니다. 월지가 식신이겠죠, 그죠? 월지가. 자, 그런데 이 식신이 격국이 성격되려면 수명의 격국이라 그래가지고 재를 봐가지고 식신생재격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식신생재격. 식신생재격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팔자의 격국이 식신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격국용신이 식신이었는데 식신생재격이 되었다고 할 때는 식신격이 체가 되었고 재가 다시 용신이 된 거예요. 희신이 된 거라고, 희신. 격을 이루는 희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격국을 성격시키는 용신으로 또 우리가 쓴 거예요. 용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 그런데 식신생재격은 아무래도 식신격이나 식신생재격이 되면 팔자가 신간격이 되겠습니까? 신약격이 되겠습니까? 신약격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지? 야, 이게 인터넷으로 잘 안 된다. 이게 지금 여기 특히는 좀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잘 몰라서 어쨌든 신약격이 될 거 아니야, 신약격이. 신약격이 되면 어떤 성분을 우리가 용신으로 쓴다고 했습니까? 부용신으로. 또, 그렇죠. 그러면 인수나 비견 둘 중에 뭐를 정하지? 그건 어떻게 정하지? 인수나 비견 중에서 더 강한 것으로 정하는 거예요. 부호경신을. 팔자에 일단은 만약에 인수는 없고 비견만 있으면 비견을 당연히 정하고 비견은 없고 인수만 있으면 인수를 당연히 정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비견도 있고 비겁도 있고 인수도 있으면 비겁이나 인수 중에서 더 강한 것을 용신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부호경신으로. 그러면 그때는 식신생재격이라는 것 자체가 체가 되고 인수나 비견이 용신이 또 되겠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식신격이에요. 그러면 식신이 체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원이 체가 되고 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자, 다시 그것을 식신격이라고 하면 식신격이 체가 되고 이것을 성격시키는 재가 식신격, 재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생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격국을 성격시켜주는 좋은 신이니까 희신이 되는 거예요. 희신이 일종의 일단 격국을 성격시키는. 그러니까 식신격이 체신이 되고 재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신생재격이 되었으면 신약격이란 말이야, 신약격. 그러니까 신약격이 체가 되고 그것을 생주하는 인수가 있다 치자. 그러면 식신생재격이 인수가 또 용신이 되는 거예요. 부호용신이지, 이때는. 이것을 현대에서 명리 공부하는 애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용신 타령해도 용신들 모르겠다, 용신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동용신을 못정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이론이 뭐 갑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을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어쨌든 갑이 체가 되고 갑이 을이 그러니까 이론을 체로 놓고 식신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체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자 전체를 다시 체로 놓으면 팔자 전체를 체로 놓고 신난 대운, 운을 우리가 용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크게 본질 필두로 놓으면 체용 분할해서. 자, 그 다음에 식신격이 되면 이것을 격국을 성격시키는 재신이 있어가지고 식신생재격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식신격을 채로 놓고
재를 우리가 용신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격국을 성격시키는 용신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는 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신. 아시겠죠? 상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희신 이러면 돼요. 격국을 성격시키는 희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식신생재격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팔자의 격국을. 그러면 이것은 식신생재격이 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식신생재격을 우리가 팔자의 격국을 성립시키고 해서 용신의 개념을, 이거 신약격이니까 신약격을 채로 놨을 때는 뭐 인수나 비겁을 썼다고 했을 때 인수나 비겁이 용신이 또 되는 겁니다. 이때 용신은 부옥용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용어를 구분해서 자 이론의 중심으로 해서 용신을 놨을 때 이 용신은 용시 이름은 반드시 그냥 월지야 이런 대비 일단 1번 용신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격국용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격국용신. 격국용신이 부옥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살격이다 그러면은 격국용신이 7살이잖아, 그지? 7살격인데 용신도 부옥이기를 원할 때 종살격이면 7살을 쓰잖아, 그지? 한국에서 종해야 되니까. 이제 따로 이것을 부옥용신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종신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러니까 뭐 7살격인데 또 7살이 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외격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혜가님 같이 예를 들어서 기명 종살격이다. 근데 너무 왕하니까 그 세력을 쫓아가야 된다. 이럴 때는 7살이 또 용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겹치게 돼. 저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면 상관이 제도 바뀌고 제가 또 관을 받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보호의 보호를 각각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상관이니까 이제 용신이 이제 상관이 원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관에서 제가 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령에서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했냐에 따라 가지고 격국이 바뀌는데 제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제격이 다시 관을 본 거예요. 관을. 그러니까 재생관에서 재관격으로 일단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격이 일단은 팔자의 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상신, 그러니까 그 상신은 관이 되는 겁니다. 자, 부옥용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옥용신은? 신약격이잖아. 네, 신약격이죠. 부옥용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팔자 한번 적어보자. 제 거요. 네. 자, 불러주세요. 네, 가부, 임신, 기미, 갑자. 기미, 네. 갑자. 자, 됐습니다. 이거 나는 여기서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는 판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나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좌측 우측 이게. 네, 잘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 그냥 칠판 보는 그 판서 그대로 보이나요? 나만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거지? 아이씨. 자, 상관이, 이게 기토 1원. 이렇게 이제, 이거 원문으로 만약에 팔자를 얘기하면, 기토 1원 이렇게 적습니다. 한자로. 자, 기토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토 1원. 그 다음에, 용신, 중국 놈이 이걸 강의한다 이러면 용신, 신금 이렇게 적습니다. 일단은 원문에 일단은 이 팔자에 이제 뭐 고금을 들어서 이제 명인 팔자 얘기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기토는 최신이고 용신은 신금이다. 용신은 상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용신이 여기서는 좀 이따 이제 적국 백화에서 읽겠지만 용신이 변화해서 뭘로 변화? 묘지장간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로 드러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격국이 바뀌거든. 왜냐하면 월지는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보면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12개로 우리가 방향차가 나누어지죠. 한 해가 여기서 12개로 나누어지잖아.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해서 12개가 나누어지죠.
생시가 12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연타하고 일단 이 너도의 관계인데, 이거 보면은, 집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제 적천수 보면은, 원령은 집에 비유해요. 가택에, 집에, 택.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디에, 간단하게 해서 어디에 누울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집에 비유합니다, 원령을. 집에. 그 다음에, 그럼 신은 어디에 비유할까? 내가 누울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 어디밖에 해서 사람이 누울 수 있어요? 묘. 집과 무덤이에요. 집과 무덤. 집과 무덤인데, 집은 뭐가 중요하냐면, 가택은 택지향, 방향이 중요해, 방향. 가택은. 그러니까, 집의 방향이 어디로 나 있냐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지? 담이 있으면 대문이에요, 대문. 그러니까 방향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드러났냐를 보는 거야, 집은. 그 다음에 묘는 어디로, 묘지에 우리가 대문 현관 안 달아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덤에. 무덤은 혈자리가 중요해, 혈처. 그러니까 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중요해,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이 신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중에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팔자의 진신이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같은 자시에 나온데도. 이거를 분강용사라 그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시에 놔도,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서 1시 사이라고 하면은, 밤 11시 30분에 난 사람도 있고, 또 0시 30분에 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에 전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밤 11시 15분에 났다. 이러면은 자중의 인수에 더 가까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뭐 1시 45분에 났다. 이러면은 자중 개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 분간용사로 이 사람의 기기를 더 따져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되게 힘든데 이거 쉽지 않네. 목소리 진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은 월지는 월지 지장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월지 지장간이 천간에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야. 만약에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월지 정기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면. 분강용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기 다음에 며칠 날 태어난 날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그런 관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설하구나 진수함이나 이런 데서 다 부정한 겁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일을 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강용사는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드러나면, 근데 만약에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저는 분강용사를 좀 적용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원령에서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가지고. 근데 그런 거 실제에서 별로 써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신준에 있는 지장간에서 임수가 드러났으니까 용신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는 거야. 용신의 변화를. 그래서 이때는 신금이 신금, 용신, 변화, 임수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팔자가 원래 상관격이었지만 다시 제격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신 변화를 겪어서 이 사람은 제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제격이 된 겁니다. 정제격. 자, 근데 정제격이라는 말을 쓰냐 안 쓰냐? 안 씁니다. 정이나 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제격은. 제격은 다 제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 내격 팔자를 8개로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정관격, 실살격 이건 우리가 구분합니다. 또 식신격, 상관격 구분합니다. 근데 제격은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은 인수격,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이렇게 8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8격인데 그럼 비견격, 겁제격 이런 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체하고 용이 같으면은 그것으로 격국을 정하지는 못해.
그래서 체형 분할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제로, 그러니까 상관이 제격으로 바뀌었으니까 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격을 우리가 이제 채워놓으면 다시 이 제격이라는 거 자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귀격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귀격이냐 아니면 격국을 성격시켰냐, 잘 성격시켰냐 아니면 격국을 성격시키지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패격이라고 해요. 격국이 성격되지 않으면은. 그럼 이것은 성격이냐 패격이냐, 격국에 우리가 성패를 보자 이거야. 성격이 되려면 이것은 이제 성격 패격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성격이 되려면은 죄를 성격한 것이 관이 있으면 성격이 돼요. 제격은 어떤 게 있어야 성격이 되느냐 이제 공부할 건데, 관이 있으니까 죄를 관으로 봐가지고 제관격, 정제용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격이 체가 되면 다시 관이 용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관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용신이라는 말을 이때 잘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 이것을 우리가 용신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이때는 상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명리대사전을 펼쳐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희신 중에 희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희신이라는 거야. 좋은 신이라는 거야. 그냥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또 의문하세요. 자, 선생님, 제격인데, 제격이 관을 봤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관이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격국을 성격시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걸 가지고 격국을 성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연월의 자리를 가지고 먼저 격국을 성격시킵니다. 이 여성은 정제격이 관을 봐서 정제용관격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중에 보니까 또 정제용관격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을 먼저 썼다가 다시 또 관을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팔자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신금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제용관격이었다가 재용 식생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거는 신해가 될 수는 없지. 만약에 어떤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팔자를 재용식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팔자는. 원래 정제용관이었다가, 용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정제용식이라는 말씀 안 쓰고 재용식생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이 사람이 45세 이후를 넘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가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생시에 뭐가 취했냐가 중요해 그때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연간에는 예를 들어서 격국에 꼭 이렇게 이것은 임수가 최수가 여기서 정해졌지만 우리가 격국을 월지로 정했을 때 연월에서 어떤 글자가 취했느냐가 연월에서는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패격이 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생시에 성격시키는 글자가 나왔어. 이렇게 되면 패중유성이 되는 거예요. 먼저 패했다가 다시 성격이 된 거야, 그거는. 또는 패덕성의가 된 겁니다. 먼저 패했다가 성의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팔자가 처음에 성격되었다가 패격되는 게 좋겠어? 아니면 패격되었다가 성격되는 게 좋겠어요? 패격당해서. 그렇게다가 성하게 성격되면 좋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야,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성격되었다가 성격이 되고 또 성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 명식이. 그리고 무조건 해덕성이 햇빛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잘못하면은 일찍 요절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태격되었다가 성격되면 나중에는 좋겠지 생각하겠지만은 그냥 요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일단 없는 그 같은 거예요. 경우도 일간에는 원령이 통근하는 게 없으니까 땡겨졌다가 시기에 을목이 묘를 툭하면은 성격되는 건가요? 아니요. 형님은 자 살중 폐인의 격국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성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야, 내 지금 이거 깜깜한데, 진짜. 그럼 다음부터는 그냥 저기 대면으로.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화상으로 처리할 게 있고, 이게 지금 대면에서 해야 될까? 이거 있는데, 지금, 이 기초론리만 중요하니까. 자, 아니, 소리가 좀 다시 팔짱 불러봐봐. 아, 이 배로 힘드네, 이거. 기회 정묘. 예? 기회 정묘. 이거 화상다, 이게. 기회, 정묘. 정묘. 기회. 예. 기해 좀 기해. 또 기해요. 기해. 또 기회. 노래. 의뢰잖아. 근데 그 일간 기가 원령 묘에 통근하는 게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형님, 자, 우선 이 글자는, 우선은, 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일간이 풍부했다 안 했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일단 부호경신 지금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자, 해묘 이렇게 이제 목국을 잡았잖아요. 자, 이거 바꾸죠. 용신이 뭐, 묘목이죠, 용신이. 네. 자, 그리고 을목이 투했죠. 그럼 이거 칠살격입니다, 칠살격. 일단은. 자, 그러면, 칠살격이 되면 그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가 뭐냐면, 칠사를 이렇게 격국 성격시키면 우선은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가지고 칠사를 제압하는 기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약해졌으니까 칠살의 힘을 빼면서 나를 돕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수로 격국이 일단 성격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격국을 할 때는 꼭 일간이 통하지 않아도 어떤 거에 천간에 어떤 거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간이 투하지 않아도. 일간이 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일간이 통과하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첫단이에요. 예. 자, 어쨌든 이것을 해서 칠살 폐인격이 된 겁니다. 칠살 폐인격이. 자, 그런데 격국에서 기뻐하는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격국에서 기뻐하는 거. 월에 있잖아. 월. 여기에 격국에 기뻐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월에. 그죠? 이렇게 되면 일찍 조발한다 이거야. 일찍 발한다 이거야. 안호님은 어디 있었어 아까? 연에 있었잖아요. 연. 네. 일찍 조발한다 이거야 이게. 연월에 상신 희신이 있으면 일찍 조발한다. 일찍 발전한다. 조속하게 발전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저는 10분에 이제 종료되고 나서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잘못하면 어떻게 뭐 다음 주에 그냥 종료를 뭐 하자 이러려가지고 이거 자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수격이잖아요, 그죠? 인용, 식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식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월령에 월간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조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발하는데 자, 그럼 어느 정도로 그러면 발전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논해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로 발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신이든 용신이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신이든 용신이든. 자, 이렇게 되면은 팔자가 예를 들어서 칠살 대인격인데 그럼 이 용신이 정화가 인수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다.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인수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우수했겠느냐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평진전의 이론 체계가 현상에 딱 부합되느냐, 그게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자평진전이 일단 칠살격인데 이것은 그냥 종살격이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자, 종살인데 이 종살로 보면은 종살로 보면은 자, 희신은 희신이고 부호용신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자, 부호용신, 상신 이게 다 다른데 뭐가 중요하냐? 부호용신이든 상신이든 팔자가 기뻐하는 글자를 우리가 용신, 팔자가 기뻐하는 용신,
팔자의 부기를 의미하는 글자를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의 부기를 의미하는 글자.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진신을 말했지 않습니까? 진신도 팔자에 참된 용신을 우리가 진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자의 종력에서 이거는 일종의 전황용신이라고 하지만 그 전황용신도 부호용신과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보면은. 이거 너무 왕하면 그 따라가야 되니까 을목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을목이 용신이 굉장히 왕하지 않습니까? 그 을목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생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년이 복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안혜원님도 간목이 종신토록 쓴다 이거야. 생시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년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두 분은 굉장히 기뻐할 소식인데 복되다는 말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정관과 칠사를 쓰잖아. 정관과 칠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만년토록 뭘 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일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네. 예. 쉬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만년이 복되려면 만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 의원님이 제격이야. 근데 제격을 성격시키는 글자는 꼭 관만 쓰는 거 아니잖아. 식신도 쓸 수 있잖아. 그지? 식신이 그 시간에 투했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년이 그냥 복되잖아. 그지? 그 만년에 식욕이 넘친단 말이야. 의식도 일하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냥 사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격에서 전식합력격이라든지, 만년 생시의 글자로 우리가 이렇게 복격이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에는 식신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식신은 우리가 수성이잖아.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준이 형님 같은 경우에 칠사를 용신으로 쓰는데, 그 칠살 용신이 생시에 있고 엄청 세니까 계속 내가 칠살, 그 중에 리더 같은 관을 맞지만 계속 피곤하고 계속 아프고 이런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 자, 그런데 이제 칠살격을 이루고 인수가 만약에 인수가 뒤로 갔다. 예를 들어서 같은 칠살 비행격인데 을에월에 났고 뭐 정화가 예를 들어서 뒤로 왔다. 이렇게 되면은 칠살 비행격인데 생시에 인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종신토록 사람이 좀 더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건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일단.